네, 8월 20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쏙쏙 웃음 포인트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장대소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박입니다. 네, 그리고 장이시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시작부터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송 끝내시죠. 지난주에 두 분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사실. 목요일까지는 우리 예측이 맞았죠. 아.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라는 발언을 확인해 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명팔이 그거 가지고는 계속 3등 했었어요. 아, 그런데 본인이 금요일에. 마지막에. 네. 아 이건 선을 넘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선 넘었다. 아, 이렇게 그럼요. 보세요. 그 제가 몸통이랑 그때 얘기를 했댔잖아요. 예, 몸통.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봉주의 몸통. 네, 정봉주의 몸통. 가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한 거 맞아. 근데 몸통이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네, 했다고요? 몸통이 그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 얘기한 건 맞아. 근데 그거 그냥 사석에서 그냥 나도 열받으니까 한 말이지. 그걸 또 그거 뭐 진심으로. 그런데 그 다음 대응이 제가 볼 때도 조금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아니 자신감이 뿡뿡 있었대. 몸통 왜냐면 이꼴 자신. 예.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지지층 30%가 정봉주를 계속 지지한다고 아. 자기네들이 분석이 됐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대립각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패착이죠. 정무적인 아. 판단의 패착. 지난주 화요일 저희 방송 때만 하더라도 그 예측하셨던 3등 그리고 2등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2등은 그건 좀 자기 좀 1위라고 너무했지. 했어요? 3등이라고 하지 않았나? 2등, 3등 왔다 갔다. 잠깐만 예. 수쳐 볼게요. 예. 예. 그런데 아무것도 결국 안 금요일 썼구나.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완전 바꿨어요. 아.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네. 털보 아저씨랑 뭐 그쪽 김어준 공장장? 유튜브들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막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그거를 막 상대편에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막 돌린 거예요. 막 이렇게 문자로 하고. 투표 안 한 권리당원들이 이제 그래서 막 ARS로 예. 막 해서 정부주 떨어뜨려야겠다. 뭐야?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예, ARS 투표율이 실제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올라갔죠. 지난 전대에 비해서. 예, 예. 예.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거는 저희 취재 기자가 민주당 전당대회 일요일 갔다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팔았던 굿즈 중에 얼마예요? 가격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굉장히 저런 다양한 소품들을 이제 아이돌 정말 그 팬클럽처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은 뭐 다음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이게 무슨 증표 같은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갖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음주운전 걸려도 면제 처벌 안 받아. 근데 포토샵들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포토샵들이 약간 있고 이거 보니까 공중전화 카드가 생각나네요. 네. 어제 저희가 DJ 티셔츠는 박지원 이제 의원한테 보여드렸는데 네. 큰 관심은 안 보니까 가지시더라고요. 내 진짜 어제 박지원 의원님 편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얘기하더만 둘이 뭐 의원님 덕분입니다. 저희 뭐 몇천 명 안 됐을 때부터 하셔가지고 40만 됐어요. 막 뭐 옆에서 크게 웃고 있고 막 와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요, 이 팀과 아니, 그 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아니, 뭐 그래도 그거 나는 이거. 진짜인 줄 알았죠. 덕분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런 얘기를 다 덕분. 진정성 있게 박지원 의원님한테는 더 하더라고. 아, 네. 제 진정성을 못 우주의 알아보셨다니. 기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오늘 41만 갑니다. 예. 자, 오늘 말말말 그래서 준비해 오셨는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이제 양당이 더 이상 이제 비대위 체제가 아닌 이제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말이 양당 대표 회담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대표회담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런데 역시 보수라고 무게 중심이 저쪽 가 있네. 그럼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 보수라고 저쪽 가 있어. 근데 묘해요. 지금 묘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묘한가요? 한동훈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시기, 의제 뭐가 중요하냐.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냥 만나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건을 달기 시작했어요. 조건. 국민의힘에서. 네, 계속 달리더라고요. 네. 박정아 비서실장은 첫 번째로 다 생중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민생에 집중하고 정쟁을 하지 않는 거 3대 약속을 합시다 이러고
한지아 대변인이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는 봤어요? 아니요, 얘기해봐요. 본고처럼 얘기해요. 본고처럼 왜 나도 알고 공감의 있어. 뭐 끄덕. 이러면서. 그거는 끄덕거림, 네, 그냥 수긍, 리액션. 민생에 집중한 회담을 하자. 민생. 다른 거 할 시간 없다. 그 뭐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그런 법안들 얘기할 시간이 없다. 민생에 집중해서 하자. 그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최상병 특검법안 논의하지 않겠어. 의제에서 빼.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묘해졌어. 그래서 아까 이해식 비서 좀 얘기 좀 하게 자꾸 하지 말아요. 지금. 나 그냥 안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려는 빌드업이잖아요. 아니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 3시 말 잘한다 하고 있었지. 3시 50분쯤에 이해식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이럴라면 못하러 지금 뭐 우리 비서실장 회담 하자고 그러냐. 안 한다. 오늘 안 만난다. 그 발로 찼어요. 그래서. 쫑났어. 내일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 얘기까지는 없고 아이 뭐 만날 필요 있냐. 아예 오늘 안 만난다. 막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25일 만남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저는 날짜는 미뤄질 수 있지만 아니 얘기해 미안해요. 아니, 얘기했어요.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먼저. 진짜 죄송해요. 네. 안 죄송해요. 열심히는 할 거라고 봐요. 네. 할 거다. 예, 예. 그래도 할 거다. 예. 지금 서로 사파 싸움하는 그렇죠. 것이지, 사파 기싸움하는 싸움이죠. 것이지 네, 그럼요. 한다. 네. 근데 저는 엎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생이 중요하잖아. 민생 회담 하자니까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빼놓고는 회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유 저 한동훈이 지금 회담 안 하려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내세우고 있다.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우리 민생 챙기자고 그랬는데 지금 정쟁하자는 거냐 지금. 그런 회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여야 당대표 간의 회담까지도 정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과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엎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해요.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물론 뭐 날짜가 미뤄지거나 삐그덕 할 수는 있지만 왜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누군가요? 대표겠어요? 누군가요? 아니죠. 대통령이에요. 제일 싫어하나요? 네. 한동훈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땐 그래요. 제일 박성태 본인에게 피셜?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 자기 자존심에. 자존심에 상처를 줬나요? 대통령은 모욕감을 느꼈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존심에 강한 상처를 받았겠죠. 머리를 숙이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이분이 살면서 머리 잘 안 숙인 분이에요. 이미 하셨잖아요. 그때 1차 유난 갈등 때 서천 화재 현장 가서. 그거는 그냥 잽이에요.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의미 없고. 근데 계속 무릎 꿇으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해방을 놓잖아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총선도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이종섭 대사부터 대파까지 황상무 쓰리콤보 쫙 해갖고 짜증 엄청 나죠. 저 XX 때문에 이렇게 실제 XX 비슷한 말은 사석에서 했대요. 진짜요? 그럼요. 대통령을 XX, 향해서 SX 뭐 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뭐 이미 다 알려진 거죠. 그 김규환 논설실장이 그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XX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보통 XX 표현을 많이 쓴다는 관용어예요, 건 이준석 관용어. 대표가 일반 폭로한 바가 명사, 있는데 관용어.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검사들 다 근데 그래요. 사실 검사들이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들어봤는데 그런 욕을 한 대표가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안 쓰겠어요 검사가. 그럼. 종종 쓴대요. 저도 직접 욕 먹었다고 그때 여기서 폭로했잖아요. 예, 그러셨죠. 네. 직접 전해 안 들었다고. 예. 전해 들었다고. 예. 그 한동훈 측근에게 장성철 그때 엑스파일 폭로 이후에 예. 그렇지. 뭔가 쌍욕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 X 대문자였어요? 네. 자,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한동훈 미안해요. 대표가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다. 그렇죠. 예.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이해해요. 그게 무슨 엄청난 게 아니라 사석에선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심으로 그런 아주 징후를 드러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싫은 사람. 네. 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눈에 좀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네, 왔다 갔다 예. 고마워요. 예. 네. 내가 품격 있어야 돼. 예, 미안합니다. 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좀 싫죠. 사법 리스크에 맨날 검찰에 오라가라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둘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쟤 빼고. 윤 대통령을 둘 다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네. 만날 유인이 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국민의힘 분위기가 묘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지혜 대변인하고 박정아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아니 그럼 판 깨자는 거냐 막 그랬더니 한지혜 대변인은 민생 법안과 격차 해소 법안들이 회담의 주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은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담은 정쟁, 정치 중단 선언, 민생, 정치 개혁 등이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까지 막 하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는 않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톤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을 정식 의제로 삼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빨리 윤 대통령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겠다. 이미 정점식 의장 거취 문제,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로 윤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이에요. 근데 까짓 거 하지 뭐. 라고 이미 출마 선언 때부터 얘기했고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받겠어 합시다 했을 때 앞에 수식어를 좀 달고 콜 필요한 절차를 하겠다라고 문건으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면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실행해서 막 하는 데는 걸림돌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콜. 정확히 말하면 콜보다도 I don't care. I don't care. 죄송합니다. 네. 노래는 괜찮습니다. 예. 노래는 괜찮다. 21. 예. 20일. 네. 예. 박보람. 박보람 아닌데요. 박보람 아니야? 누구지? 몰라요. 넘어가요. 넘어가시죠. 21 I don't care. 예. 미안해. 생각 아니라고 잠깐 알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예. 저희 산다라박. 박봄. 산다라박. 예. 그 생각도 박씨인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관 안 한다. 저는 탄핵으로까지 그게 이어지더라도 일부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I don't care.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 더 뒤로는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 민심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일찍 밟는다는 부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해서 최대한 밟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을 엎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약간의 두 분의 전망이 갈리는데 다음 주 이제 일요일 되면 저희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측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측근이요? 장동혁 최고도 그렇고 옆에 분들도 최상병 특검법을 공식적으로 막 자꾸 얘기하기에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성격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지만 지금 그래도 대통령 임기 반도 안 지났는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측근들이 약간씩 톤다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종 결정은 근데 민주당에서는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가부간의 결정을 해라. 0이냐 1이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압박 끝에 밀리면 저는 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밀려서 튕겨나가든지. 어디로요? 집으로. 네. 집으로요? 네. 한동훈 대표 집으로? 집으로. 튕겨나가는. 저는 내일자 언론에 윤핵관들의 반발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윤핵관 의원들의? 왜냐하면 한지아 대변인이 뭐라고 아까 브리핑 같은 걸 했냐면 한동훈식 최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의미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이제 한지한테 전화해보고 막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해봤대. 근데
기자들의 반응은 한 명도 난 지금 취재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는 지금 윤핵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지금 윤핵관들이 지금 뿔따구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게 묘하게 상황 갈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뿔따구가 나겠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 용산이 들어봐. 네. 엄청 열받을 일 아니에요? 네. 뭐야? 재산변 특검 법안을 동의한다고 다수가 누구야? 색출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 권력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놓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 같아요. 아니 윤핵관들 우리가 맨날 아는, 있잖아요. 네. 인간말종 장해찬. 그분은 의원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걔가 국민의힘 선봉대예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선봉대 옛날 이용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 선봉대라니까 딱 이제 걔가 메시지 내는 순간 이제 윤핵관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막 뭐라 할 거라니까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으신가요? 당원도 아닌데 걔 막 요즘에도 방송 나서 협박하잖아요. 한동훈 뭐 내가 얘기 한마디 더 한다. 두고 본다. 내가 하나 더 폭로해.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 걔가 이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해찬 전 최고의 메시지를 주목하면 어떤 식으로 윤핵관들이 움직일지가 보인다. 분명 페북에다 올릴 거예요. 페북에 네. 예언을 하나 하고 네. 가시네요. 예. 제 얘기 들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제 그러네. 얘기하는 대로 반대대로 안 그래도 아침에 오늘 영수회담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의 회담 자체가 이재명의 한동훈 바보 만들기다라는 이야기를 장 소장님이 하셨잖아요. 다행이다. 우리 방송은 안 봐가지고 네. 나 혼날 줄 알았더니 아니, 바보 만들기. 그 이야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갑자기 오후에 국민의힘 스탠스가 이 회담 자체를 좀 엎으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다니 좀 예.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한동훈이 바지 사장이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이번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입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빠지고 윤석열 나와 이제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딱 가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저기 최상면 특검법은 어떻게 그러면 약속대로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많은 의원들 설득했고요. 농산 설득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금투세는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러면 우리 정리할까요? 약속하세요? 네. 그럼 뭐 저기 좀 당에 가서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내가 회담을 왜 했지? 이거 한동훈 빠지고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와 명분으로 삼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번 주도 반신욕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반신욕 리더십이란 단어는 아니었고요. 반신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맞아요. 그때 혼자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그게 이야기 반신욕 하셨어요. 리더십인데 거기에 이제 김은지는 그건 예. 되게 팩트가 명확해. 기자시니까. 네, 아주 워딩을 훌륭한. 이제 워딩은 반신욕 그냥 리더십으로 붙이셨네요. 반신욕 리더십인데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요. 상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여당과 당대표 회담하겠습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합시다 이랬잖아요. 그럼 참모들 모아놓고 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내가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받았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안 받았을 때는 긍정 부정. 이거 좀 보고서로 만들고 좀 논의 좀 해봐. 그거 보고 이제 알았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받겠다고 먼저 내지르니까 후폭풍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건 없이 하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조건을 하나씩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식 비서실장이 나 기분 나빠 불쾌해서 오늘 안 만날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전을 좀 쓴 것 같아요. 생중계하자. 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해서 그 언론에 나와버리니까 이해식 비서실장이 열받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니네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언론에 툭툭 하는 건 어떻게 그 마치 실제 토론에 나가서는 이런 협상이나 이런 데 나가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짜증나죠. 근데 맞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천사도 사실 디테일에 있어요. 네. 제가 봤어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거냐. 예. 저는 스톱워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서로의 지분 싸움. 그렇죠. 예. 아니 그것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하려면 아니 대표님 그러니까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안은 뭘 보안입니까? 아니 내가 폐지 아니 잠시만요. yes or no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OX 판넬 들고 가나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그런 토론 태도는 개빡침 유발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려면 1분 정도 따고 자 1분 얘기하세요 하고 끼어들기 없깁니다. 그런 그렇게 규칙까지 정해야 된다. 그런 거의 토론이네요. 이 회담이 아니라. 생중계를 예. 한다고 했을 때 예.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을 사실 보이면서 상대를 좀 이미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본능이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다. 네. 옛날에 나경원 의원한테 이제 네 7번을 유도했던 그런 장면이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 아까 이제 민생의제 올리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는 이제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네.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올라가요. 거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이제 최상병 이제 특검법은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거는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로 이재명 당대표는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뭐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좀 올리자라는 거, 그다음 시기도 조금 좀 미루자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세법과 상법과 조금 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금투세만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게 맞는 것이냐. 제가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금투세 뭐 다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미국, 영국, 일본, 뭐 독일 뭐 이 정도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래세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것도 개인 투자자 보호하는 각종 장치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매도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손봐서 이 주식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가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금투세는 안 돼요. 진짜 정말. 저는 이제 금투세 보완주의자인데 그게 이제 20%뭐 이렇게 그다음에 소득을 많이 얻으면 좀 더 네. 세금을 내고 그게 좀 많아요. 세율이. 아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본인이 리스크 걸고 뭐 신용대출 받든 여유자금이든 쌈짓돈 내서 하는 건데 정부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버는 거 20%쏙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1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 있어야 되는 건 또 맞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이연을 해야 돼요. 한 해는 손해나고 한 해는 이익 보고 한 해는 손해나고 그런데 법인들도 손해나면 나중에 그 자본금에서 손실을 나면은 나중에 흑자 냈어도 이 손실을 메꾸기 전에는 세금을 안 받거든요. 법인세를. 그런 식으로 좀 장기 동안에 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완이 보완해서 필요하다. 저는 하면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가 완전 폐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래 보수가 이른바 포퓰리즘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반대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그쪽에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마 추경 원내대표 때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선거에 졌지 민심을 몰라요. 이런 태도로 아마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직접 대놓고 못하죠. 추경 원내대표가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의도 문법 2주 완전 정복. 그래서 속성으로 배웠기 때문에 철학이 빈곤하다. 내공이 없다. 네. 이렇게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역시 얘기하다 까먹었네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예. 하여튼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다른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이 진보 쪽 진영에 있는 정치인과는 다른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격차 해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노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을 해서 그 과실이 있어야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 국민을 위해서 성장과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두 분이 머리 맞대고 국민 앞에 짠하고 내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상상을 제가 해봤는데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정치단체들은 정략적인 거 써야 돼요. 그런데 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안 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모 검사랑 다르구나. 이러면서 쭉 하고 뭔가 합의를 막 해요. 넘겨주는 거야. 한동훈 대표는 가서 대통령이랑 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 되는 거야. 저를 비하하시는 건가요? 제가 언제 칭찬해달라고 했나요? 저 상당히 불쾌한데요? 나보다 더 잘해. 연습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니, 속으로 해봤어요. 제가 아니 한 대표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한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최상병 특검도 하고 민생 대통령이 사실 그리고 의료 대란 이것도 그거는 좀 좀 빨리 큰일이죠. 대통령이 맞아요. 책임지고 하라고 좀 한 대표가 난 한 대표를 믿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좀 해주세요. 좋네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대통령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번에 꼭 저 당대표 요거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음. 그러면 한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아, 애매해지는 거죠. 집에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야 되죠. 예. 아니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 회담은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회담인 것 같다. 얻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게 판이 좀 깨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네요. 제가 참고라면은 좀 예. 이따 합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대표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산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수회담 안 한다고 했는데 저 인간은 당대표 회담을 한대. 당대표 회담 안 돼가 잘 안 되면 영수회담 하자고 할 건데 그럼 정기국회 앞두고 예산안 협조도 받아야 되고 4+1 개혁안도 곧 발표하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영수회담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네. 아이 진짜 한동훈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화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만으로 모든 걸 해서는 안 된다니까. 여권이 쫙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가야지 혼자 반신욕하다가 생각 아이디어 떠오르면 하고 이거 안 돼요. 당대표 무게감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볍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 한 달 됐는데 그 체제 평가를 빵점 주신 빵점이에요. 건가요? 인사한 것도 보세요. 100점 만점에 빵점인 건가요? 네. 너무 야박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잘한 것 거 있으면 같던데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뭘 잘했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당선 그 자체? 아니 또 어쨌든 간에 뭐 최상병 특검부터 하자 이렇게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건 잘한 거죠. 아니, 잘한 건 또 잘했다고 그거는 해줘야지. 네. 당대표 되기 전에 얘기였잖아요. 되고 난 다음부터는 되고 난 다음부터 점수를 매기라니까요. 몇 점? 박 시장님 몇 점입니까? 저는 27점 정도 매기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그게 더 나쁘다니까. 네. 더 나쁘다고 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 사법연수원 기수가 27기예요. 그래서 27점인가요? 그럼 만약에 좀 직기수면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나아지니까. 네. 검사라서? 네, 대통령 그래서 23점입니다. 그래서 전 한동훈 대표 옆에 좀 노련한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는 전략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맞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반 정도는 있다고 봐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큰 그림이다. 오. 어떤? 한동훈 대표 봐봐요. 정점식 의장 문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대놓고 모두 사표 내십시오.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모욕감을 주고 쫓아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다들 정치력에서 물밑으로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 알았겠죠. 그 다 법무부 다 아는데 한동훈 대표 몰랐겠어요? 법무부의 후배들 많을 텐데 알았겠죠. 뭐 민주당의 박찬도 원내대표가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공개적으로 저는 반댈세라고 얘기했죠. 뭘까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계속 선을 그어가는 작업이에요. 본인은 대선을 보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23기 윤석열, 27기 한동훈이면 나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윤과 갈라져야 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낫다. 라는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럼 유도하는 건가요? 핍박 유도설? 그렇죠. 이거 막 언어 어휘 교력이 상당히 뛰어나네. 핍박 유도설이라고 멋지게 저는 국민 눈높이만 받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대통령 하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제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주예요? 믿고 따라주셨던 사주 전문가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면 대선 전에 불러요. 제가 예전에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하지 말고 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지금 나와봐야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다시 들어가는 거죠. 대신
아이고 그만 때려요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멋지게 붙었다가 깨지고 들어가면 본인의 이미지만 올라가요. 명분을 챙기고 네.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럴 작전 가능성이 저는 50%가 있다. 예.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검사물 빼는데 7년 걸렸는데 아직 2년이 안 지났다. 예. 그건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검사를 빨리 빼려고 지금 매일 반신욕 한다니까. 락스 해야 돼. 아이 무슨 락스예요 그거 타요 이게 다 피부 벗겨져. 그래요? 저는 진짜 보수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이념에 극단적인 이념에 지금 몰두해 있잖아요. 그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직 인사 정말 잘했네. 와 민생 의제 꺼낸 거 정말 잘했네. 와 이런 메시지 이런 화두 던진 거 정말 잘했네. 와 당내 많은 분들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좀 칭찬을 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지금으로서는 빵점이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 2027년 대선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 이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개혁신당도 있네.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화이팅. 한동훈 대표가 일단 태도 문제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리더상은 아니죠. 왜냐 앞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리더는 주변 사람들의 우리 알잖아요. 리더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서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잘 들으시는 59분 안 듣잖아요. 이상한 분들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막무가내가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지금 아까 장 소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얘기를 안 듣고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안 움직여요. 어차피 시가 알아서 할 텐데 뭐 그때 시키면 하자. 이렇게 됩니다. 네네. 조그만 회사의 팀장들도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약 대선 주자가 되고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습성이 검사 윗사람들의 습성이보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분이 싸우지만 사실은 스타일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뭐 검사 후배로서 그거를 지우려고 하지만 이 DNA에 박혀 있는 검사 DNA를 빼야 돼요. 그거 못 빼면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독단적 리더십 이거를 빼지 않으면 대통령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앞서 말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공동체에 대한 말로는 이제 공동체 뭐 공공선 동료 시민 얘기를 하지만 주요 메시지는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 어제 승리. 고문단 만나서도 제가 이기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이기냐 민주당이 정권 잡는 거 못 보겠다예요. 본인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원래 그건 소문이 났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국정농단 특검 때 아침에 김어준 뉴스 듣고 출근하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한동훈 당시 검사가 들었다. 국정농단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해서 언론에게 쑥쑥쑥 한 게 막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지 본인이. 그래서 그거 듣고 출근했다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다시 다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사로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근데 나중에 이제 조국 장관 수사 때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좌천되니까 그 한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한.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고 뭐고 솔직히 다 그냥 빛 좋은 말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하는 말이고 민주당이 되는 걸 못 보겠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리더로서에는 철학이 빈곤하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요. 한동훈 대표의 지분이 오늘 대화에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도 말말말에 윤석열 대통령 걸 꼽아 오셨기 때문에 박성태 실장님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반국가 세력. 저는요? 박성태 실장님이요? 죄송합니다. 뒤에 서술어를 빼먹었네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저는 반국가 세력을 뽑아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물론 일지연습 관련된 얘기여서 약간 뭐 전쟁, 북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쭉 듣다가 뭐 항전 의지 이런 얘기 나와서 암약.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예비군 올려놨나. 무슨 동대장들이 정신 교육 시켜? 그런 느낌이 약간 입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비군복 입고 있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대통령이 지금 무슨 물론 의제 연습을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너무 메시지들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반국가 세력을 틈만 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뭐냐? 본인한테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본인이 국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본인한테 위험하네.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다. 저는 설마 대통령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현석 관장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갑자기 또 가짜 뉴스 사이비 지식인 반국가 선동. 세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때 누가 막 이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할 때 넌 반국가 세력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약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반국 이거 멋진데 써먹어야지. 그랬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조차도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역사 의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셨던데요. 대통령 자체가 좀 이상한 역사인식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누가 부추기겠어? 옆에서 부추긴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뿐이에요? 들을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반국가 세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렇게 내셔야 되겠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들을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윤석열 정권 비판 많이 하고 국민의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시는 건가? 반국가 세력으로? 검은 선동 세력. 검정옷 입고 왔는데 오늘 말셔츠라도 흰 거 입지. 안 돼. 안 돼요? 나는 검은 선동 세력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죠. 의료 대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툭 던져놓고 아무런 해결을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행동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비판 안 해요? 그냥 의사들 나빠요? 그냥 의사들만? 의사들 나빠요.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국민 생명 내던진 거 나빠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팽개쳐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걱정된다니까요. 진짜 의료 대란. 지금 코로나19도 창궐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온갖 본인의 역량을 다 집중해야지 이렇게 반국가 세력을 암약한다고 그거는 경찰한테 맡기라니까 간첩 잡는 건 이제 경찰이 하잖아요. 수사권이 제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손으로 가렸잖아요. 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지금부터 반국가 세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화가 나서 많이 화가 나서 그래요. 아유, 이럴 말 거면 길어져갖고 내가 오래 잡고 있었잖아. 그 저런 이런 이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예. 나는 국가를 운영할 자신이 없어라는 반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자신 있으면은 지금 각종 현안 문제들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그거 해결한다고 메시지를 내고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일이 계속 지금 2주째 이념 문제에 본인이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는 국가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이 없어. 이런 자기 고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어요.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홍범도 이제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시 이걸 꺼내 들었는데 자신 없음의 방증이라는 해석을 하셨거든요. 예. 박성재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있고 앞서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할 말 없을 때, 할 말 없을 때, 공격받을 때, 공격받을 너는 반국가 세력. 김영석 관장이나 뭐 이런 화가 났을 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30% 정도는 이렇게 유튜브 이쪽 알고리즘 보니까 오 자식들 반국가 세력 뉴라이트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이제 뭐로 이렇게 누웠는데 이쪽에서는 민생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 관련 유튜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도 근데 올해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건 대통령 원래 이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본 나쁜 놈 친구가 그렇게 때려잡자가 말하지 그냥, 않았나요? 나쁜 놈 때려잡자가 이념이 예. 분명해요. 진짜 답답하고 화나는 게 뭐냐면은 이 정권의 외교안보의 실세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요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광산 등재 반대는 자폭 아니냐 국익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KBS 박민 사장은 8.15 광복절 땡 영시되니까 나비 부인 해가지고
나 미치겠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니까요.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국가 세력 아니죠, 실장님?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세요. 압수수색 가나요? 시사인 괜찮나요? 근데 제가 그럼 우리 주차장에 서 있을게요. 시사인은 안 당하게. 주차장만. 네. 두 분도 안 당하셔야 되는 거 3번 구역에 아닌가요? 서 있을게요. 3번 구역. 3번 구역. 예. 이제 심지어는 광복회를 지금 이제 보훈부가 내부 감사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보조금도 안 준다 이러고. 아니 딱 대통령 한 얘기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뭐죠? 억압이라고 그러나 반국가 세력.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언론의 자유, 이틀막. 그냥 광복회 회장이 좀 얘기 좀 했다고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 아니 자기 돈 주는 거예요? 자유는 투쟁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투쟁하면 잡아들여. 반국가 세력이니까. 집에 거울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일기를 쓰셔라. 일기를 안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야.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둘 다 억압하는, 제가 볼 때는 근 20년 전두환 정권 이후로 가장 많이 억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성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 김건희 여사가 그걸 보고 혼내니까 일기를 못 쓰는 거야. 왜 혼내요? 네? 뭐야 지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지금 이러한 반성문을 쓰거나 이러한 일을 자랑해놨어 일기에다가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오빠 이 그림은 뭐야? 그림 일기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 네. 휴가 때 네. 이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셨는데 권했죠. 영 그게 힘들면 그림 일기라도 오빠 권하신 바가 이 그림 있습니다. 나 그린 거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 뭐 그냥 뭐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야. 난데? 오빠 왜 이렇게 그랬어?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발되고 이제 마무리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원석 총장 이제 곧 임기도 끝나고. 그렇죠. 네. 이원석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난 역시 한 십몇 년 동안 검찰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계속 검찰은 경찰과 달리 경찰은 사실 권력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의 상당 부분을 사실 뭐 아주 이 백이 엄청 들어와요. 진급할 때 백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거의 권력에 정치인 백이든 어디내서 권력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자기 승진시켜준 사람 또 승진시켜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검사들은 나가서 열받으면 변호사를 하면 더 벌어요. 한 5배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할 말하고 산 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여사의 디올백에 대해서 그것도 간신히 경호처 부속 건물 가서 핸드폰 제 핸드폰 팀이다 그러고 딱 하고 진동으로 그냥 끄세요. 그러고 갖다 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켜졌습니까? 제가 여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총장이면 지키도록 해라 그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아마 퇴임할 때 나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역대 검찰 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제일 부끄럽기 때문에 그때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당연히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 중에 뭐 기자들과 좀 만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들이 가서 세게 얘기해라. 부끄러운 검찰총장이었다고. 네? 아니 옷을 벗든 안 벗든 굳이 옷 벗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학자입니까? 그러면 교수해야지 왜 검찰총장 합니까? 그래서 물론 윤 대통령이 더 나쁘죠. 여사도 나쁘고 본인 출신인 검찰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이 제일 나쁜데 근데 대통령은 어차피 상수니까 나쁨의 상수니까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 거를 했어야죠. 김건희 여사가 센 거죠. 한마디로 그냥 본인 검찰총장 시절에 무혐의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세다라는 거를 어제도 들었어요. 뭔가요? 그거는 50만 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알려주십시오. 응? 키워드만 알려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한동훈을 돕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말이야 왜 거기 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당신 거기서 빨리 나와. 이런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냥 이건 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전화를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막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고 뭐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헛소문 나오지 않도록 반국가 세력을 꼭 빨리 잡아가지고 처단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허튼 소리는 안 하는 분인데 같이 들었잖아. 꿈이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요 얘기 말고 누군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른바 이제 3명 뭐 얘기 됐었잖아요. 누군가 이제 아주 대통령실에 위에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 국정 난맥에 너무 개입이 많이 돼 있다라고 대통령에게 뭐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그러네. 예. 뭐 얘기를 했다가 예. 대통령한테 뒤지기 깨졌다고. 결국은 직급이 아주 높은 분인데. 여사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 실세죠.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높은 사람이 오히려 혼이 났다 하더라. 뭐 소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제 또 주중대사로 가고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포르투갈 대사로. 포르투갈 대사 짱이래요. 할 일 별로 없고 정말 포르투갈 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니까? 나도 말 잘 들을 수 있는데 나 진짜 나 정말 권정훈 안 돼. 하와이 영사를 예전에 희망하신다고 했던 게 제 기억에 납니다. 하와이에서 총영사 호놀룰루였죠. 장 소장님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셔가지고 안 돼요. 이게 있어요. 대통령이 의리 하나는 제가 볼 때 차릉산맥 이북에서 제일 세요. 사적 의리. 사적 의리는 그래서 뭐 창녕 광주에 산맥 이하의 가장 세다. 위에서 차릉산맥 위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냉대죠. 근데 어쨌든 차릉산맥 이북에서 가장 센데 광주에 누가 있어요?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광주시당위원장. 민생특보 시켰었죠. 민생특보 시켰었죠. 광주에 내려갔을 때 술 친구였단 말이에요. 끝까지 챙기잖아요. 대구에 한 명이 또 있어요. 대구 누구죠? 고검에 좌천됐을 때 거기 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높은 경찰이에요. 아주 높은 경찰이요? 네, 경찰청장 그 다음 정도. 근데 지금 경찰 내 소문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경찰청장은 아니니까 기사가 별로 안 나는데 나는지 모르겠어 안 나는데 이분이 누구냐? 원래 대구 그쪽 경찰청에 있었나 아무튼 거기에서 윤 대통령이랑 또 술 친구야. 근데 이분이 서울청에 수사부장으로 와요. 그때 경찰의 소문이 쫙 납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이분은 대구에만 계셨던 분이야. 서울 지리도 모르는 분이 서울 와서 뭔 수사를 하냐.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매년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네. 구체적 실명을 밝히면 저는 취재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니까 제가 근데 이분은 대구의 술 친구였어요. 광주의 술 친구, 대구의 술 친구, 대구 술 친구가 다 초고속 승진. 이분은 초고속 승진 비례대표 순번 늦게 됐다고 해서 민생특보 열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확 시켰던 분이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아니죠. 술을 못 먹어서. 그래서 측근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쟤는 원래부터 말 안 들어. 내 말도 안 듣고. 저 원래부터 내가 전 대통령이 아랫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아랫사람이어서 잘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른바 친윤의 한 분이 다른 분이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알고 있었대요. 원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걸 원래 싫어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눈에 넣으면 사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그거는 립 서비스. 눈에 들어간다. 자, 오늘 두 분이 풀어주시는 이야기들 거의 뭐 목숨 걸고 오늘 이야기 압수수색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 절대로 그런 거 하셨네요. 아니에요.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빨리 잡아들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보하신 거다. 네. 그리고 댓글에 훈삼정님이 드디어 본방사수 시차가 정반대인 곳에 살고 있어서 늘 유튜브로만 들었는데 장성철, 박성태 두 분의 실시간 목소리 들으니 반갑 플러스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남미에 계시나요?
거기 참 정정불안하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잠깐만요. 좋겠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반대. 헷갈린다. 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까 경찰 한 얘기는 제가 정말 그만해 이제. 누가 막 경찰들이 진짜 얘기 좀 해달라. 잡혀가. 왜냐면 불만이 엄청 높아요. 아, 경찰 내부에서 네, 문제 이분이 있는 인사 승진이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분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와서 승진을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승진할 분은 아닌데 술친구에서 승진했다라는 소문이 경찰에 예. 파다합니다. 예. 네. 오, 정권에서 잡혀가. 굉장히 이게 왜 감찰 물론 뭐 어떤 사안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튼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분이 이야기로. 다음 예. 경찰청장 할 거예요. 아, 술친구가 술친구니까 예. 한 3만 원 정도 제가 벌 수 있어요. 3만 원. 예. 다음 경찰청장 요즘 인사 때 아껴 써가지고. 저희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러 지나가서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혹시 하실 게 있으실까요? 구독. 아, 바로인가요?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최대 78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365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제한 5만 원 지인 추천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번으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고요. 김은재 뉴스인 8월 20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좀 특별한 방송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깐 예고를 하자면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종배 시사평론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종종종 특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